안녕하세요. 아디오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리논술 개론의 파트 1 수학 1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지수와 로그를 정의하고 그 성질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지수는 다음 조건에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수 AB와 실수 XY에 대해서 아래가 성립하는 것을 지수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A의 x 더하기 y승은 A의 x 더하기 A의 y, A의 x에서 A의 y를 나누면 지수에서는 뺄셈, x의 전체 y승은 xy, AB의 전체 x승은 A의 x승, B의 x승,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수법칙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수법칙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교과서에서는 유리수까지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만 실수 범위까지 확장하는 일은 고교 과정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지수를 얘기합니다. x랑 y가 실수라고 써있죠. 이 지수가 실수일 때도 여기 있는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고교 과정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지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로그를 정의했습니다. 로그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수 a랑 n에 대해서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면서 n이 0보다 크면 다음으로 정의합니다. a의 x승이 라지 n이면 x는 로그 밑을 a로 하고 진수가 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밑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진수라고 불렀었죠. 이 정의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다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하나씩 증명해 보겠습니다. 로그의 성질, 첫 번째로 로그 a의 1이 0이고 로그 a의 a가 1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볼게요. 정의에 따라서 저희가 뭘 보이면 되냐면 a의 0승이 1인가 그리고 a의 1승이 a인가를 증명하면 됩니다. 당연하죠.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로그의 진수들의 곱셈은 로그들의 덧셈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로그 a의 라지 m을 x, 로그 a의 라지 n을 y라고 하면 정의에 따라서 a의 x는 라지 m이 되고 a의 y는 n이 되겠죠. 그러면 방금 위에서 했던 지수법칙에 의해 두 식을 곱하면요, ax에다가 ay를 곱한 것이 mn이 되겠죠. 따라서 지수법칙에 따라 이는 a의 x 더하기 y가 됩니다. 따라서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x 더하기 y는 로그 밑을 a로 하고 진수가 mn인 식이 나오는데 이 좌변이 바로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었죠. 그래서 2번이 증명이 됩니다. 3번도 똑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세팅을 따라가면 m을 n으로 나누면 a의 x 나누기 a의 y가 되고 이 녀석은 a의 x 빼기 y가 되겠죠. 따라서 x 빼기 y는 로그 a의 n분의 m이 되는데 이는 다시 돌려놓으면 로그 a의 m에서 로그 a의 n을 뺀 것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로그 a의 m의 k를 제가 한번 x라고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a의 x승은 m의 k승이 되겠죠. 이제 양변에 k분의 1승을 씌워주면 k분의 x승은 m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로그의 정의에 따라 로그 a의 m이 k분의 x가 됩니다. 따라서 x는 또다시 k를 곱해주면 저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이랑 이 식이 같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로그 a의 b는 로그 ca분의 로그 cb 이를 밑변환 공식이라고 부르죠. 이 공식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로그 a의 b를 x라 하고 로그 c의 a를 제가 한번 y라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에 따라 a의 x승은 b가 되고 c의 y승은 a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것을 b로 나타내보면 얘는 a의 x승인데 a가 c의 y승이었으니까 얘는 다시 c의 y의 x가 되겠죠. 이 식은 지수법칙에 따라 c의 xy승이 됩니다. 따라서 xy는 로그 c의 b가 됩니다. 이제 x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x는 y분의 로그 cb인데 이 y가 무엇이었냐면 로그 ca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돌려놓으면 저희가 증명하고자 하는 식인 밑변환 공식이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x가 로그 a의 b였으니까요.
이렇게 증명이 끝납니다. 다음으로는 삼각함수 파트를 넘어가겠습니다. 삼각함수 파트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에 나오는 공식은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그리고 기본적인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루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성질 하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소개가 되는데요. 나머지는 교과서에서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재에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것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인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인 법칙은 삼각형 ABC에서 BC, CA, AB의 길이를 각각 ABC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는 것이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은 수능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인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한쪽 각에 대해서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증명의 첫 줄에 이것만 쓰고 넘어갑시다. 한쪽 각만 증명하면 되니까 그것만 증명하면 충분하겠죠? 왜냐하면 남은 각도 B와 C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를 알아봅시다. 어떤 케이스냐면 각도 A가 90도보다 작은 케이스랑, 그리고 90도인 케이스랑 90도보다 큰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각도 A가 만약에 90도보다 작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겠죠. 이제 원의 성질에 의해서 이 A랑 똑같은 각도를 가지면서 원의 지름을 지나도록 하는 A'이라는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원주각 성질에 의해서 이 두 개의 각도가 같겠죠.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R이잖아요. 그래서 sin A를 직접 표기를 해보면 2R분의 이 길이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A가 됩니다. 따라서 2R은 sin A분의 A가 됩니다. 만약에 A가 90도라면 문제가 더 쉬워집니다. 원주각의 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이미 저 그림은 지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A인데 2R이고 sin A는 90도와 같죠. sin 90도는 1이죠. 따라서 sin A는 1이고 이 녀석은 2R분의 A랑 같게 됩니다. 왜냐면 A랑 2R이랑 같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A가 90도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름보다는 조금 위쪽에 A가 그려질 것입니다. 여기를 A, B, C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증명 방법은 첫 번째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름을 지나도록 원주각을 다시 이동시켜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녀석에 대한 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B를 중심을 이어서 이 각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각도를 A'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각도 A와 각도 A'의 합은 180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A'에 대한 사인각과 A에 대한 사인각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똑같이 이 길이가 2R이고 여기의 길이가 A이기 때문에 sin A'은 2R분의 A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sin 180도 빼기 A이고 이 녀석은 다시 sin A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식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B와 C의 경우도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겠죠. A의 자리에 그대로 B 혹은 C를 넣어주면 B에 대한 사인 법칙, C에 대한 사인 법칙도 증명이 됩니다. 다음은 코사인 법칙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을 먼저 그리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ABC가 BC, CA, AB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하자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로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각도 A가 90도보다 작을 때 그리고 90도일 때 각도 A가 90도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케이스만 증명을 하면 나머지는 자리만 바꿔주면 똑같이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을 따로 한번 그려볼게요. 각도 A가 90도보다 작다면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길이를 H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AH의 길이는 C 곱하기 코사인 A가 되죠. 그럼 CH는 B에서 C 코사인 A를 뺀 것이 될 겁니다. 그렇죠?
한편 여기는 C sin A가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BHC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그럼 A제곱은 C제곱 sin 제곱 A에 B제곱 플러스 C제곱 코사인 제곱 A 빼기 2BC 코사인 A가 되겠죠. 한편 이 식과 이 식을 더하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니까 남는 것이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 코사인 법칙의 첫 번째 식과 똑같죠. 그래서 90도보다 작으면 이렇게 증명하면 되고요. 90도인 경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 되죠. 한편 코사인 A는 A가 90도이기 때문에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은 사실 0을 더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BC 코사인 A를 이렇게 추가해줘도 등식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 방법도 똑같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A가 둔각이면 90도보다 크면 다음과 같이 증명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여기를 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H의 길이는 C에다가 코사인 이 각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둔각이기 때문에 코사인 A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의 길이를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 채로 C 곱하기 코사인 A 해주면 되겠죠. 한편 BH는 여전히 C 곱하기 사인 A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삼각형 BHC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다음을 얻겠죠. B 빼기 C 코사인 A 제곱 플러스 C제곱 사인 제곱 A가 A제곱이 되는데 또 정리를 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가 됩니다. 이는 1번과 계산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케이스를 전부 다 증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코사인 법칙이 증명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수열 단원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열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특징이 완벽하게 정의가 되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 형태로 주어집니다. A에는 A1 더하기 M 빼기 1의 D, 이 D를 공차라고 불렀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먼저 합공식을 증명해 볼게요. SN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으로 정의할 때 SN은 2분의 n 곱하기 2a1 더하기 n 빼기 1d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증명은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 식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겁니다. 첫 번째 항은 a1이고 두 번째 항은 a1 더하기 d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은 a1 더하기 2d가 됩니다. 계속 더해 나가면 n번째 항까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또다시 밑에다가 SN을 쓰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씁니다. 처음에 쓰는 것이 n번째 항을 쓰시면 되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그 다음 번째 항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n 빼기 3d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a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모두 더해주시면 이 SN은 2a1 플러스 n 빼기 1d가 나오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2a1 플러스 n 빼기 1d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더해도 마지막 텀도 2a1 플러스 n 빼기 1d가 나옵니다. 이 똑같은 것들이 몇 개가 나오냐면 n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n 곱하기 2a1 더하기 n 빼기 1d가 됩니다. 따라서 SN은 2로 나눠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2분의 n 곱하기 2a1 더하기 n 빼기 1d. 사실 이 안쪽에 들어간 이 식은 a1이랑 an, 즉 첫 번째 항이랑 맨 마지막 항을 더한 것의 결과와 같죠. 이런 식으로 합공식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1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의 형태로 생겼죠. 편의상 r이 1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 등비수열에 대해서 SN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으로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생겼다는 것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이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SN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A1 더하기 A1R 더하기 A1R에 n번째는 n 빼기 1승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양변에 R을 곱합니다. 그러면 왼쪽은 R 곱하기 SN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r을 곱한 결과물들을 쓰는데 한 칸씩 밀어서 써줍니다. 그러면 이쪽은 r의 n 빼기 1 그리고 마지막 텀이 r의 n승이 되겠죠. 이쪽에 있는 것이 1로 온 것입니다. 두 식을 빼주면요. r 빼기 1의 sn은요. a1의 rn 빼기 a1이 됩니다. 이는 a1으로 묶여서 r의 n승 빼기 1이 되죠. 여기서 처음 조건이 r이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r 빼기 1은 0이 아니고요.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sn은 저희가 위에서 관찰한 r 빼기 1분의 a1의 r의 n승 빼기 1이라는 공식을 또다시 얻게 됩니다. 수열이 수리논술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열의 합을 다룰 때는 더하기를 써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연습이 됩니다. 이제 비슷한 문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 일반항을 구해보는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교육청 기출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수열 AN이 7A1 더하기 7제곱 A2 해서 7NAN이 3의 N승 빼기 1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열 BN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BN이라는 수열을 7의 N승 곱하기 AN이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 저 3의 N승 빼기 1은 사실은 B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그래서 얘를 BN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위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써보면 BN은 3의 N승 빼기 1이고 라지 B의 N 빼기 1은 3의 N승 빼기 1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빼면 BN만 남고 이 녀석은 3의 N 빼기 1에다가 2를 곱한 것이 남는데 N 빼기 1번째까지의 합을 생각하려면 N이 반드시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N은 반드시 2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써줘야 되고요. 그럼 N이 1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식에다가 N은 1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럼 2는 B1이 나옵니다. 그래서 B1은 2라는 것, 그리고 BN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의 N승 빼기 1의 2라는 것. 사실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면 그냥 이 두 개를 합쳐서 BN은 3의 N 빼기 1, 2라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BN이 7의 N승에다 AN을 곱한 거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N은 7의 N승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7분의 2는 바깥에 빼고요. 7분의 3의 전체 n 빼기 1승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 빼기 1분의 an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3의 n 빼기 1승이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7분의 2에다가 7분의 1의 n 빼기 1승이 됩니다. 이 녀석을 전개를 해보면 7분의 2는 맨 바깥에 빠지고 1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7제곱분의 1이 계속 더해지니까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요. 6분의 7이니까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3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수리논술에서 정말 중요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리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증명 방법은 단연코 수학적 귀납법인데요. 어떤 증명 문제가 나오면 절반 이상은 거의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여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다음과 같이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베이스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끼워지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Pn0의 진위를 판별하면 됩니다. 이 n0는 말 그대로 시작점이고 보통은 1 아니면 2입니다. 다른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귀납적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k라는 어떤 k번째의 진술이 참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pk 플러스 1, 그 다음 번째가 참인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한편 논리적으로 pk가 참이라고 가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pk보다 더 작은 모든 자연수 시작점부터 k까지의 모든 진술들을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인 pk 플러스 1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것을 강한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제시문에서도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다음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k제곱의 제곱들의 합은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항상 베이스 케이스를 증명하면 됩니다. 첫 단추, 이 식은 모든 자연수 n이기 때문에 n이 1이 첫 단추가 됩니다. 1일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서술하실 때 가장 명쾌한 방법은 좌변과 우변을 따로따로 써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변은 그냥 1제곱이라서 1이 되죠. 우변의 경우는
우변의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서 이 또한 1이 됩니다. 따라서 좌랑 우가 같기 때문에 성립한다. 즉 첫 단추에서는 성립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좌변이랑 우변을 따로따로 기술해 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서술하기에 좋습니다. 이제 귀납적 가정을 해봅시다. n이 라지 n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k는 1부터 라지 n까지 k제곱이 6분의 라지 n 플러스 1, 라지 2n 플러스 1. 자, 이제 저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n 플러스 1번째에서도 똑같은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k는 1부터 n 더하기 1까지 k제곱이 6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2n 더하기 3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어떤 것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냐면 이 녀석을 이용해서 빨간색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의 항을 더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변에 플러스 라지 n 플러스 1의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k는 1부터 n까지 스몰 k 제곱에 라지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니까 다시 시그마로 합칠 수가 있죠. 그래서 k는 1부터 라지 n 플러스 1까지 k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우변식에다가 이 녀석을 더했을 때 이 식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우변은요 6분의 라지 n 플러스 1, 라지 2n 플러스 1에다가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을 더했었죠. 그래서 이 식은 공통인수가 있는데 이 공통인수 6분의 라지 n 플러스 1로 한번 묶으면 이 식은 2n 제곱 더하기 n이 남고요. 얘는 6n 플러스 6이 남겠죠. 그럼 라지 n 플러스 1이 되고 이 식을 따로 써봅시다. 그러면 2n 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6이 되고 이 식은 n 플러스 2와 2n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식이 n 플러스 2, 2n 플러스 3이죠. 그리고 이 형태가 저희가 증명하고자 하는 형태와 완전히 같죠. 따라서 라지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서술할 때의 핵심은 제가 어떤 증명 방법을 쓰고 있는지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마치지 말고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위 명제는 참이다 라고 완벽하게 결론까지 지어주시면 훌륭한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연습 문제도 빠르게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h가 0보다 크고 n이 2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2가 바로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음의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이스 케이스. 첫 단추가 2니까 n이 2일 때 좌변이랑 우변이 비교하면 됩니다. 좌변은요 1 더하기 h의 제곱이 되니까 h 더하기 2h 더하기 1이 됩니다. 우변은요 1 더하기 2h입니다. h제곱이 양수니까 h는 지금 0이 아니죠. 따라서 h제곱 더하기 2h 더하기 1은 지금 좌변인데 이 녀석은 당연히 1 더하기 2h, 즉 우변보다 크죠. 따라서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귀납법을 활용해 봅시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즉 1 더하기 h의 k가 1 더하기 kh보다 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목표를 써볼게요. 목표는 무엇이냐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1 더하기 h에 k 플러스 1이 1 더하기 k 플러스 1의 h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이 들어간 형태가 필요하니까 이 식의 양변에 1 더하기 h를 곱해주면 이 식이 나오겠죠. 한번 곱해줘 봅시다. 그럼 1 더하기 h에 k 더하기 1은요 1 더하기 kh에 1 더하기 h가 되겠죠. 이 식을 전개해 봅시다. 그럼 kh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에 h 더하기 1이 됩니다. 여기서 k는 자연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고 h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죠. 따라서 kh제곱도 0보다 크고 이것에 의해서 kh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h 더하기 1은 이 식이 0보다 크니까 저 식을 없애버리면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을 증명했냐면 이 식이 저희가 원하는 형태 k 더하기 1에 h 더하기 1 똑같은 형태를 또 만들어냈죠.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1 더하기 h에 k 더하기 1이 k 더하기 1 h 더하기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므로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참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납적으로 문제가 주어진 것들을 해결해보는 연습도 필요한데요. 모든 교과서에서 탐구활동으로 소개가 되는 하노이 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수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탑 게임의 목적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한 기둥의 꽂힌 원판들을 그 순서 그대로 다른 기둥으로 옮겨서 다시 쌓는 것인 규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한 번에 하나의 원판만 옮길 수 있고 큰 원탄이 작은 원판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A에 있는 원반 n개를 다른 한 기둥 C로 옮기는 최소한의 이동 횟수를 tn이라고 정의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t1이 1이고 t2가 3이라고 합니다. 보통 문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를 알려주는 것은 반드시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지시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확인해 보면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tn의 점화식을 구하고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한번 t1이 왜 1인지 확인을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겠죠. 이 한 개를 C로 옮기는 것을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얘를 C로 옮기는 것은 그냥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원판을 이동하는 횟수는 1이죠. 그래서 T1이 1이 됩니다. 한편 T2가 3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판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원판이 큰 원판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녀석을 먼저 B에다 옮겨줍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사라지겠죠. 한 번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원판이 있죠. 밑에 있는 원판을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번이 추가가 되죠. 이제 다시 이쪽을 옮겨주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면서 두 개를 다 옮긴 게 되겠죠. 그래서 토탈 3번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tn의 점화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점화식을 구하는 그림은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tn의 점화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점화식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n-1개의 식이 있죠. n-1개의 원판을 b로 옮기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t의 n-1이 되겠죠. 저희가 이 녀석의 값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알고 있는 척 하면서 이 식을 통째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n-1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맨 밑에 있는 판이 남겠죠. 이 맨 밑에 있는 판을 C에다가 옮깁니다. 그럼 맨 밑에 있는 판은 가장 크기 때문에 제자리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플러스 1이겠죠. 방금 게 플러스 t n-1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있었던 n-1개를 다시 여기다가 쌓아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t n-1을 다시 한 번 더하는 게 되겠죠. n-1개를 통째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2배의 t n-1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정답을 써놨죠. 점화식 tn은요 2t n-1 더하기 1이 됩니다. 이제 이 녀석의 일반항을 구해볼 차례인데요. 일반항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면 규칙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두 가지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 값을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t1은 1이었고 t2는 2 곱하기 1 더하기 1이 나와서 3이 나왔다고, t3은 2배에 3하고 1을 더하면 되겠죠. 7이 나오겠죠. t4는요 1 곱하기 2 한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15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규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 넣었을 때는 15가 나오고 3 넣었을 땐 7, 2 넣었을 땐 3, 1 넣었을 땐 1이 나와야 되니까 tn은 2의 n승 빼기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리논술에서는 이렇게 추론을 이용해서 tn을 찾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증명을 해야겠죠. 이 증명을 제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tn이 2의 n승 빼기 1이라는 것을 증명해 볼게요. 처음엔 항상 베이스 케이스로 시작을 합니다. 이 녀석의 첫 단추는 n이 1이죠. 1이면요 좌변은 t1이고 이 녀석이 1인 것은 이미 알고 있죠. 우변은요 2의 1승 빼기 1이니까 1입니다. 따라서 좌랑 우랑 같음으로 참이 됩니다. 이제 귀납적 가정을 해봅시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즉 tk가 2의 k 빼기 1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k 플러스 1번째에도 성립한다는 것을 이용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식은 모든 n에 대해 성립하니까 n 대신에 k 더하기 1을 대입을 하시면 t의 k 더하기 1은 2의 tk 더하기 1이 되죠. 저희가 귀납적 가정에 의해서 tk가 2의 k승 빼기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2배의 2의 k승 빼기 1 더하기 1
따라서 2의 k 플러스 1 빼기 1이 됩니다. 다음 번째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tn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2의 n승 빼기 1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학 1의 개념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적 귀납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직접 출제되기보다는 문제 속 문제로 스스로 유치해서 풀어내는 방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강의를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수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